예쌤 TV 예술 강사 권리 찾기 네 번째 이야기. 당신은 당신의 임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윤석 노무사님과 조윤재 선생님과 함께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끄럽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노무사님, 네. 그 노동법에서는 임금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이란 월급, 봉급, 일당 등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임금에는 크게 이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하루치의 임금을 의미하고요. 사안이 발생한 다음에 계산할 수 있는 사후적 개념이에요. 반면에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고 사안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정해진 사전적인 개념입니다. 어렵죠? 네, 어렵네요.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이란 것도 단어 자체도 어려운데 설명을 들으니까 더 복잡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저희가 그냥 처음에 정해진 대로 액수만 받으면 되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꼭 알 필요가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각종 수단을 계산할 때 그 기본이 되는 자료인데요.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험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실업급여 계산에 사용되고요. 통상임금은 시간의 근로수당, 연차 휴가수당, 주휴수당 이런 데에 사용됩니다. 근데 저희는 어차피 시수당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있을까요? 예술강사 같은 초단시간, 도전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초단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출산휴가, 실업급여에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겠죠. 그런 게 있네요. 알아야 되는 거군요. 실업급여. 이제 항상 못 받고 있는데 네. 어쨌든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알아둬야 되군요. 네네. 그렇다면 평균 임금과 이 통상 임금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그 일수, 총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고요.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의 월 유급 시간 그를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노동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더 큰 것을 평균임금으로 쳐서 계산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을 이제 계산하려면 발음도 되게 어렵네요. 네네. 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계산하려면 이 항목에 따른 입금 내역 같은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급여 명세서를 보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급여 명세서. 급여 네네. 명세서라는 게 저희도 있어요. 아쉽게도 이 급여 명세서는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미쳐버렸죠? 조윤재 선생님은 급여 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근데 저 같은 분이 더 많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냥 통장에 이렇게 찍히면 되는 거고. 임금이라는 게 내가 받을 금액도 표시가 돼 있지만 반면에 거기에 이제 그 사대보험이라든가 불로소득세 이런 것들도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금액과 공제된 금액이 뭐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월급만 받는다면 내 지갑에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잘못 계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매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저번 달에 강사비가 조금 이상했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운영단체에 이제 급여 명세서라든가 아니면 임금 산정 내역을 좀 보내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바로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따르르르릉 따르르르릉. 렐렐렐렐렐렐. 네, 여보세요. 운영단체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영국분야 예술강사 조현재라고 합니다. 아, 강사님 무슨 일이세요? 아, 제가 지난달에 받은 급여에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요. 아, 네. 무슨 말씀이시죠? 보험료, 뭐 세금 계산기 이런 거 자동 계산돼서 보내지는 거라서 저희는 잘못될 리가 없는데.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저번 달 또 그 전에랑 비교해보니까 분명히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아, 강사님 착각하신 것 같으세요. 아, 저 그러면 제가 방금 듣기로 급여 명세서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급여 명세서를 조금 발급해 주세요. 제가 세부 내역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 잠깐만요. 아, 강사님 죄송합니다. 그 급여 명세서를 보내드리기 곤란할 것 같은데요. 왜죠? 아, 저희가 좀 인력도 부족하고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걸까지 다 일일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제 임금 명세서를 조금 보겠다는 건데 그 바쁜 그렇게 왜 안 된다는 거죠? 강사님, 이 급여 명세서는 저희가 발급해드리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아, 근데 물건을 사도 영수증을 주는데 왜 급여 명세서는 발급이 안 된다는 거죠? 뭐 화나셨어요? 왜 안 보내주시는 거죠? 이래도 되는 건가요, 노무사님? 뭐 아직 법으로는 그것이 의무사항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법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아직은 규정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게 그 급여 명세서를 보내주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받고 싶은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어떻게 돈을 받고 있고 내가 받는 돈에서 어떤 세금들이 나가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돈 그렇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임금대장 열람을 요구할 수 있어요. 특정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어떻게 합산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공제하고 있는지를 그 임금대장에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다른 사람 거 다 빼고 본인 것만 열람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약간 복잡은 하겠죠. 그래도 뭐. 그 임금 대장이라는 게 뭐 우편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뭐 전자 온라인 상으로 그건 상관없어요. 예. 아, 상관없는 게 네. 제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네, 건가요? 네. 그러면 절대 보내주지 않겠다 하면 제가 끝까지 보내주십시오 사업장에다 계속 요구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임금대장 같은 경우는 3년까지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법적 분쟁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임금대장이라든가 사용증명서 뭐 여러 가지 뭐 제식증명서 뭐 상벌이 규정돼 이런 것들 다 보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럼 네. 반대급부를 해석하면 임금대장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항상 이제 자동 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수가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 실수인 여러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그 실수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죠? 저도 8년 동안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음. 전화로 했을 때 이래서 이렇게 된 거다 라고 들으면 그런가 보구나 했는데 확실히 이것도 저희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그런 권리 그렇죠.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급여 명세서라든가 급여 산정 내역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단체 계약으로 체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지금에서는. 저도 궁금할 때마다 항상 이제 노조분들한테 카톡을 보내곤 하는데 그게 좀 징징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게 죄송해서 못 보낼 때가 많은데 노조에도 이런 것들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노동조합에서 이걸 반드시 알 수는 없죠. 노동조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그렇죠, 것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노조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예술 강사들이 이제 운영단체들이 많잖아요. 어떤 운영단체는 세금 내역서를 매달 보내주는 단체도 있고 네. 또 안 보내주는 단체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지역에 소속된 강사 선생님들은 아까 노무산 선생님이 말씀하신 세금 내역서가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시면 꼭 임금 대장 열람이라는 걸 꼭 신청해서 꼭 받아서 내가 어떻게 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저부터 다음 달 급여 명세서 한번 네. 한번 신청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노동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뭔가 숨은 그림 찾기에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자, 노동 현장 곳곳에 숨어 있는 노동법들을 알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두 분 만나서 이제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조윤재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항상 그 걸음마 떼는 것처럼 여기 와가지고 한 해 한 해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해도 평소랑 다른 계산 같았는데 그냥 최대로 할 수 있는 건 전화? 뭐 이 정도인 줄 알아가지고 거기서 설명하면 아, 네, 그렇게 됐군요. 이렇게 하면서 끊는 그 정도밖에 안 했는데 급여 명세서 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방법을 안 것 같아서 다음에 이런 궁금한 게 있으면 꼭 그거 급여 명세서를 신청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노무사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예. 평균 임금, 통상 임금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 못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렵고 일반인들 자기 그 생업이 있는데 그걸 다 공부하고 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 특히나 이 실업급여라든가 뭐 산재는 휴가급여 이런 부분들은 사실 피고 와닿잖아요. 그럴 때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제가 지금 있는 성동 근로자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노동부의 그 모의계산기도 있어요. 네, 그런 걸 통해서 반드시 한번 혹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예술강사 권리찾기.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휴업수당에 대해서 알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